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주변에서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든 아무리 큰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밀려와도 당신에게는 그 모든 것을 넘어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힘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그 평온함이 단순히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갈고 닦아 완전히 체득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타인의 삶에 빛을 밝혀주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정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창조하기보다는 일어나는 일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설계하고 낡고 반복적인 감정의 패턴에서 벗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당신이 주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느끼는 모든 감정, 그리고 보이는 모든 반응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당신도 모르게 형성된 정신적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반응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외부 환경이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밤사이 온 메시지나 뉴스를 보며 순간적으로 기분이 바뀝니다. 긍정적인 소식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소식에는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순환은 매일같이 반복되며 우리를 반응적인 상태에 가두는 낡은 패턴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어쩌면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반응하는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면의 평온함을 만들어내도록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당신의 마음이 현실을 수동적으로 관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감정을 결정하고 그 감정은 당신의 행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반복된 생각과 감정은 뇌에 신경회로라는 길을 만들어 당신의 무의식적인 습관을 형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간 스트레스의 불안과 분노, 두려움으로 반응해왔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그러한 감정들을 자동적으로 불러오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입으로는 침착해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잠재의식은 여전히 스트레스와 반응성이라는 낡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당신의 뇌가 스트레스에 맞춰 길들여졌듯이 평온함에 맞춰 새롭게 길들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가 소성, 즉 뇌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 덕분입니다. 의도와 반복을 통해 당신은 평온하고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지지하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동적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생존 모드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마치 원시시대의 조상들처럼
끊임없이 위협을 찾기 위해 투쟁 도피 반응을 켭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맹수와 같은 물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반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위협은 대부분 심리적인 것들입니다. 출근길의 교통체증, 업무 마감 기한, 상사와의 의견 충돌, 재정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죠. 우리 몸은 실제 물리적 위협과 감정적으로 인식된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가 계속해서 문제를 예상하고 찾도록 재설계하고 우리를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포로가 아니라 생각의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차오르는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그 스트레스를 유발한 생각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반응이 꼭 필요한가?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대신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다른 반응을 선택할 힘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단지 추상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은 생화학적 실체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면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심박수와 혈압을 높입니다. 반대로 평온함을 느끼면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편안함과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평온한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몸은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신경계는 투쟁 도피 모드에서 휴식 소화 모드로 전환되어 뇌와 신체가 최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전환에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운동으로 강해지듯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순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심호흡을 선택하는 것, 압도당하는 느낌 대신 스트레스 상황을 재해석하기로 선택하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선택들이 복리처럼 쌓여 새로운 마음의 기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시각화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할 때 당신의 뇌는 마치 그 경험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스스로를 연결합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하듯 당신도 평온함을 위해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스트레스에 여유롭게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아하게 도전을 해결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는 이 새로운 모습을 당신의 뉴노멀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명상 역시 마음을 재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할 때 당신은 깊은 집중과 고요의 상태에 들어가 뇌가 더 느린 뇌파 상태로 전환되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낡은 패턴을 재프로그래밍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하루 단 몇 분의 명상이라도 평온함과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 또한 당신의 정신 상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뉴스, 비판적인 소셜미디어, 혹은 유해한 인간관계 등 부정적인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예상하도록 조건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영감을 주는 콘텐츠, 평화로운 환경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운다면 당신은 평온함의 신경회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무엇을 소비하는지는 육체적으로 무엇을 먹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결국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창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낡은 패턴으로부터 통제권을 되찾고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모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말이죠.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스트레스, 분노, 좌절, 불안을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스트레스에 일관되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때 내가 그 반응을 자동화하도록 스스로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몸은 똑같은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당신을 감정의 굴레에 가두는 패턴을 강화합니다. 감정적 반응의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너무나 동일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꿀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혹은 이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자기인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기폭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스트레스가 차오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를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무엇이 이 반응을 촉발했는가? 이 감정을 내 몸 어디에서 느끼고 있는가? 이 반응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인가? 감정 패턴을 더 많이 관찰할수록 그것을 바꿀 힘도 더 커집니다. 감정적 반응을 알아차렸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장악하게 두는 대신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고 기폭제와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 공간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출 때 당신은 다른 반응을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분노로 쏘아붙이는 대신 침착함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에 모든 것을 멈추는 대신 명료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뇌가 다르게 반응하도록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습관을 깨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관점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감정적 반응은 인식에 기반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상황을 위협으로 본다면 몸은 스트레스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전이나 기회로 본다면 몸은 집중력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자동적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세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쩌면 이 상황이 실제로는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도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면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당신은 감정적 반응을 전환합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 상태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 당신이 품고 있는 감정, 그리고 당신이 즐겨하는 생각들이 당신이 깨닫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자신의 감정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과거 경험, 신념,
감정 패턴의 기록과도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 등. 당신의 마음은 이러한 패턴들을 저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당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반응 방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무의식적인 패턴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음에 어떤 상황에 의해 감정이 격해질 때 멈춰서 당신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반응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것이 정말 내가 반응하고 싶은 방식인가? 아니면 그저 오래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감정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내면 상태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또는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의 마음은 스트레스, 두려움, 좌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당신의 초점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문제 대신 해결책, 한계 대신 가능성으로 옮길 때 당신의 내면 상태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초점을 따라갑니다. 내면의 대화 역시 당신의 감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신념을 강화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해야 한다고, 화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중단시키십시오. 새로운 이야기로 그것을 대체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유능하고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것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침착하고 집중하기로 선택해 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면의 대화를 바꿀 때 당신의 감정 상태도 바뀝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도전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상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더 이상 평화를 느끼기 위해 주변 세계가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도를 가지고 대응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환경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삶에 끊임없이 압도당하는 사람들과 힘과 명료함, 그리고 평온함으로 삶을 항해하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신경계를 직접 훈련시켜 평온함을 체득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첫째, 호흡 조절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신경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고 빨라지지만 느리고 깊은 숨을 쉴 때 당신은 이완과 평온을 촉진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코로 4초간 깊이 들이마시고 잠시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행위가 당신의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차가운 자극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찬물 샤워나 얼음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과 같이 몸을 차가운 물에 노출시키면 몸은 처음에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불편함 속에서 이완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신경계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적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 탄력성을 키워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셋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근력 운동 등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몸에 쌓인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몸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가 스트레스를 붙잡아두는 대신 처리하고 방출하도록 조절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도전조차 벅차게 느껴집니다.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고 자기 전 스크린 타임을 줄이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수면을 우선시하세요. 이는 당신의 신경계가 회복하고 재설정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뇌 화학, 호르몬 수치, 그리고 스트레스 처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 설탕, 카페인이 많은 식단은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곡물, 건강한 지방,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은 신경계의 균형을 지원합니다. 올바른 음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당신은 평온함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내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되고 강화될 수 있는 근육과 같습니다. 조절을 촉진하는 도구와 습관에 더 많이 노출시킬수록 도전 앞에서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상황을 평가하며 내면의 평화와 안정에 부합하는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당신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모든 도전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신 당신은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서게 될 것입니다.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수록 당신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고요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